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이혜은입니다. 주말 동안 좀 마음 불안하게 보내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흉흉한 소식이 자꾸 들려와서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 시장이라도 안정되게 가면 참 좋겠는데 미국 시장도 불안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점차적으로 낙폭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조금 찾아가기는 했습니다. 거기다가 고용지표도 괜찮게 나와줬는데 이와 반대로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을 막판에 보여주면서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줬던 미 증시 분위기였습니다. 애플의 흐름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4.8%, 5%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면서 추가 하락 이어갔습니다. 3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했던 애플이었는데 이 시총 3조 달러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던 애플이었고요. 반면에 실적이 좋게 나온 아마존은 힘을 내주면서 8.3%나 급등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10일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고요. 11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일정과 관련해서 과연 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최근 원유의 흐름이 불안합니다. WTI 원유 선물 82달러 선 돌파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이어질 CPI, PPI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일정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이 자리할 걸로 보입니다. 경계심 갖고 투자 유의하시면서 시장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CPI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세가 확산될 것이냐, 저가 매수 타이밍일 것이냐,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는 가운데 우리의 현명한 자세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낙관인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갔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3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4주 만에 하락세를 보여줬고 한 달 만이죠. 거기다가 나스닥은 2주 만에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빅스 지수가 17.10으로 7.41%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빅스 지수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시티그룹에서 S&P 500의 내년 중반 목표치를 상향하는 흐름 5,000포인트까지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파이퍼 샌들러도 4,625포인트 선에서 4,825포인트 선까지 상향하는 흐름을 함께 나타냈죠. 거기다가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시장 비관론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현재의 랠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의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맞서는 비관론,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AI 거품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의 대표적인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 전략가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지나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던 이 AI는 사실 거품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가능성, 아직 인플레의 둔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재발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가 다시 고개를 든다면 빅테크는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는 거죠. 블랙록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기업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서 안 좋고 반대로 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기업의 제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순이익을 잠식한다. 따라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기업의 실적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당장은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바하쿠프 같은 경우도 낙관 전망이라는 건 사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열광을 할 때는, 거기다가 시장의 대표적인 비관론자까지도 입장을 바꿀 정도로 시장이 열광할 때는 우리가 관망세를 갖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때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CPI와 함께 인플레이션의 공포감을 높이고 있는 것은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최근 급등세를 보여줬다라는 이야기 지난 저희 금요일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지난 금요일 10년물과 2년물 모두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10년물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우려감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를 끌어올리는 동인들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그 촉발점은 일본 BOJ의 YCC 조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경제지표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장기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재무부의 구상까지 더해져서 국채금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일단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 대응은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와 기업의 차입 부담이 늘게 되고요. 거기다가 부동산과 증시에도 덩달아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지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부채까지도 10년물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BOJ 금정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시장이 모두 알고 있고 받아들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은 어닝 시즌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서 애플과 아마존 주가의 표정 차이, 엇갈리는 흐름들 짚어드렸죠. 전체 기업의 84%가 실적 발표를 완료한 상황에서 80%가량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뚜렷하게 엇갈리는 기업들의 표정들, 애플과 아마존이 대변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내놓는 기업들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AI계의 메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팔란티어가 오늘 장 마감 후에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일라이릴리, 로블록스, 디즈니, 알리바바까지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간밤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전기차 관련주들은 모두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니콜라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2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드러난 데 더해서 CEO가 일신상의 이유, 가족의 건강 문제를 꼽았는데 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운영자금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증 가능성도 함께 시장에서 자리를 하면서 니콜라가 26% 넘게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 2차 전지 종목들과의 연동성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관련 주들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연동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더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대형주들은 버텨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0.24%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AMD를 비롯해서 엔비디아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었습니다. 국내 종목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닌조 앵커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과 숫자, 실적에 대한 반영도가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결과, 색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갑은 어디에서 열리는가를 주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미국의 5대 빅테크 실적 발표를 했고 그에 따른 주가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크게 3강 2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3강 메타, 구글, 아마존, 2약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지갑을 속된 표현으로 잘 털어왔느냐 못했느냐가 그 주가의 방향을 가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애플은
컨센서스에 딱 부합하는 실적이었죠.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면 거의 소프트웨어가 다 방어를 해준 거고 스마트폰, 아이폰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사실 이제 퀄컴이랑 같은 궤를 보여서 같이 괄호로 넣어봤는데요. 퀄컴의 이 컨퍼런스 콜 때 이미 많은 이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쪽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반도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장기간 스마트폰 시장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코멘트였고요.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것이 애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에 애플의 낙폭이 올해 처음 보는 깊은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부모는 좀 다릅니다. AI 쪽인데 컨퍼런스 콜 때 또 안 좋은 이야기를 했죠. 수익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결국 돈 되는 사업 생각보다 부진한데 라는 부분에 이제 시장이 민감하게 반영을 시켰던 거고요. 메타와 구글, 아마존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메타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쪽 돈을 잘 벌기 시작했구나. 여기에 시장은 주목했습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인데 가성비 품목의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이커머스의 성장력이 굉장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3분의 2가 내수 소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어디에 하는가, 지갑을 어디에 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 집중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수 소비보다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수출에 기반해서 외국 사람들의 지갑을 잘 털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화장품과 엔터, 미용기기 수출 데이터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비올, 윈텍 등등 이 미용기기 쪽이 남모르게 모두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실적 공개된 부분만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다 후실적을 발표했고요. 화장품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6월 22일 장잠사에서 미국 엘프뷰티가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이 내용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과 결이 같은 모습의 신고가 영역인데요. 2020년도에 한 $10 하던 주가가 지금 $128 달리고 있습니다. 텐베거죠.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선 지금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전거래일의 조정인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해서 차익 매물 출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매출도 76%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급성장한 것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가이던스도 대폭 상향 조정해서 이런 급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만들었습니다. 엘프뷰티는 저렴한 화장품 쪽, 특히 이제 10대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품목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신고가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쪽 보면 다 이제 궤가 비슷한데요. 5월 10일에 K뷰티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드렸었던 국내 관련 주식들의 실적 내용들입니다. 특징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조금 더 보시기 쉽도록 당시에 이 매출의 가치 기입을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삭제했습니다. 지금 잉글 우드랩이나 VT, 코스메카 코리아가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약간은 결은 다른데 여기는 플랫폼 업체입니다. 스타일코리아닷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 쪽의 판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더 보시기 쉽도록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중국 없이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일본 시장에서는요, 작년에 30년 아성인 프랑스를 누르고 한국의 화장품이 1위를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접수를 하고 있죠. 전체 수출액 내에서 중국의 비중은 꺾여가고 있고 미국의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만 봤을 때 화장품 수출액 내에 중국과 미국의 비중, 중국의 비중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요. 화장품 비중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8%대에서 지금 12%, 13%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EM 업체별 마진율인데 얼마나 잘 팔아서 잘 남기는가는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코스메카는 올해 예상치가 아직은 잡히진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가장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게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이 한국콜마, 코스맥스 동일하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상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같은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오프라인 채널, 길거리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쪽, 그리고 중국의 성장과 함께 컸었던 주도주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입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현재는 K뷰티인데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 공략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주도주 이에 따라서 중소형 색조 화장품과 공장 돌려서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ODM 업체들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그 수혜를 받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엘프뷰티에서 보신 것처럼 중저가 색조 화장품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엘프도 마찬가지로 OD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잉그루드랩,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그리고 실리콘2는 ODM은 아닌데 이커머스 쪽으로 미국 매출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공장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는 쪽보다는 브랜드의 그 힘을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프랑스가 아성을 띄었었던 이유가 디올이나 랑콤 등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히트를 쳤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하면 리들샷이나 롬앤 등의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 기입을 해봤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인덱스 리포트인데요. 앞서서 이제 정리해드린 내용들 참고를 해봤고요. 보고 있는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용기는 펌텍코리아와 연우, 크게 우리나라 두 가지인데 연우는 중국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의 흐름도 펌텍코리아가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6월 레포트이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8월 7일에 이 레포트를 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실적 굉장히 좋았죠. 그때 이제 리뷰를 하면서 바스켓 매수 의견을 냈더라고요. 세 종목은 이 교보증권과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여기에 추가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한번 볼까요? 월요일부터 쭉 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일정이 있고 반도체 오늘 파두 상장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요. 팹리스입니다. 설계 기업인데 파두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도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 청약때 흥행에 성공을 하진 못했는데요. 흥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60대 1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 이 반도체를 이끌 수 있는 어떠한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2차 전지 일정과 에너지 일정. 최근 유가가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이긴 한데 이 일정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적 기업들 한번 보시고요. 실적이 이번 주에 엔터하고 미용 의료기기 쪽이 많습니다.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MSCI 분기 리뷰는 에코프로나 JYP 엔터, 한화오션이 편입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로봇 일정이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은 이번 주 테마 주도를 로봇과 엔터, 에스테틱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동성을 겪으면서 주도 테마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잊혀졌던 대한성장주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관심주 아래 기입이 돼 있습니다. 한국콜마 쪽에서는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지 선케어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들 같이 내고 있습니다. 영환무역은 달러 강세의 수혜주라서 의류 오디엄 업체에 대한 긍정평가도 나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조정의 빌미가 될까라는 이슈입니다. 심증과 물증의 대결이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이 되는 게 반도체 쪽, 첨단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쪽이 있습니다.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당잠사에서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는 주말 사이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막판에 2시간에 갑자기 매물 출회되면서 꺾이는 모습이 채권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석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르면 내일 중국의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메이저 채널 통해서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 제한 기술이라고 하면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극초음속, 양자 컴퓨터 등이 되는데 우려국에 투자를 할 때 검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동맹국, 한국을 비롯해서 우리 편
같이 따라야 한다. 이런 뭐 제한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심증과 물증의 차원에서 어떻게 공방이 펼쳐지는지 꼭 보셔야겠고요. 단독 보도입니다만 현대차그룹에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증산을 요구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감산 요청한 것으로 협력사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악재 요소인데 이것이 차액 실현 빌미가 되는지 부품주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